자,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 몇 가지를 2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적 특징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현재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는지, 그런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밀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을 참고하셔서 투자 아이디어를 잘 수익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실적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기가비스 종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비스는 자동광학 검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예요. 같이 한번 이제 필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화 검사기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AOI 장비, 이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이해하시려면 AOI 장비와 이제 AOR 장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AOI 장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광학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AOR 장비라고 한다면 레이저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불량 부품을 뭐 예를 들어 수리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반도체 수율 같은 거를 상승 그리고 향상시키는 이런 장비를 의미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런 관련된 기술력들을 아시겠지만 대만과 뭐 일본 업체들이 보통 많이 가져가곤 했었어요. 하지만 이걸 국산화시켜서 이제 기가비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역수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성이 좀 상당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일본, 대만 이런 등 이제 반도체 선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거래처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가비스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반도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 시클리컬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 소재 쪽이랑은 다르죠. 그죠? 소재는 반도체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소재도 같이 증가가 되는데, 이 반도체 장비라는 것은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되기 전까지는 교체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신공장을 증설할 때 쓰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반도체 증설하겠다라는 걸 발표할 때에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포인트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사실 매출액이 한 300억대가 나왔었어요. 한 320억인가 350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매출액 300억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15%, 16%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022년도 작년이죠. 자, 상장하기 전에 작년도에 매출액이 얼마? 997억 정도로 올라왔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33%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서 대한 뭐죠? 고정비 효과를 그대로 누려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것을 그대로 누려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년도는 이제 물론 이제 상반기밖에 진행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매출액이 얼마? 592억 정도로 이제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1%로 올랐어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뭐 전공정, 후공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좀 반도체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오른쪽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가가 좀 상당히 이제 급등한 이후로 이제 5월 달에 상장해서 급등한 이후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도 서서히 풀려나갈 만한 3개월, 6개월 분기점이 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 구간 눌렸어요. 자, 10만 원, 10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돌파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8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안 빠지는 종목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반해서 하락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이 단기 실적에 대해서 좀 숨겨진 게 아닌가, 너무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 이제 기가비스가 이야기했었던 지금 현재 그 가이드, 실적 가이드까지는 그래도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좀 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7만 원대 주가까지 조금 내려올기를 좀 기다렸다가, 앞자리 7자로 좀 바뀌는 구간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 좀 잃기가 좀 힘든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의 보유 기간을 토대로 전략을 좀 잡게 된다면 말씀드린 앞자리 7자로 바뀌는 그 순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차트부터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열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경동나비엔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국내에서 워낙에 사업을 크게 영위를 했었기 때문에 콘덴싱 보일러, 자, 그리고 온수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뭐 귀뚜라미 보일러와 경동나비엔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성이라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곳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자, 국내 시장이 워낙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경동나비엔이 전략적으로 잡은 것은 이제 수출 쪽입니다. 수출 쪽 방향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와 북미 시장을 잘 공략을 했고 현재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세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후에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어요. 사실 중국 시장도 진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자를 보는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에 대한 성과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중국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가 지금 보급률이 3%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보일러를 변경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경동나비엔이 조금 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영업적인 부분만 잘 가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북미 시장과 러시아 시장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중국 시장에서 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3%가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업종이 있죠. 어디죠? 임플란트. 그죠? 임플란트가 원래부터 보급률이 굉장히 적었는데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임플란트 보급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같은 종목들이 돈을 크게 벌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보일러 시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동나비엔이 그 어떤 뭐 귀뚜라미나 뭐 대성 이런 경쟁사들보다도 워낙에 시장 진출을 일찍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케팅만 잘 가미가 되면 빠르게 침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서 지금 18% 정도가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 원인이 뭘까요? 자, 2분기 실적이 이제 부진했다라는 이유가 일단 대다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보일러 업체를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분기 실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4분기요, 4분기. 그죠? 당연히 이제 겨울철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름 관련된 종목은 여름에 실적이 좋을 것이고 겨울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겨울철에 실적이 좋겠죠. 자,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좋고 그 다음 언제예요? 1분기겠죠, 1분기.
그죠? 1월부터 3월까지니까 그때도 이제 겨울이겠죠. 자, 그래서 겨울철의 실적들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요? 뭐 2분기, 3분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2분기, 3분기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치지만 어쨌든 실적 변화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분기 분기 실적이 조금 미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거의 20%가량을 빼고 있는 참 요새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걸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을 좀 해보자면 일단 두 가지가 많이 거론됩니다. 일단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인건비가 증가되는 게 과연 악재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사람을 뽑습니다. 채용부터예요, 채용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증설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장 증설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장기적인 요건이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사실 기업이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은 뭐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전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손 삼각비가 좀 증가를 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중국 시장인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손삼각비의 특징이 뭡니까? 만약에 지금 적자 날 것 같아서 이거 다 못 돌려받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매출채권 발행했는데 이걸 다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대손삼각비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대손충당금 같이 반영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될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2%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계 항목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추론해 볼 때에는 뭐 엄청난 악재인가? 20%나 빠질 악재인가? 하다못해 시가총액이 거의 1조가량 되던 회사가 2천억 정도가 한 번에 수중에 날아갈 만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가 이렇게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빠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4만 원 초반대 기회를 좀 오게 된다면 전 좀 적극적인 또 매수 포지션을 또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동나비엔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이렇게 빠졌어요?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K오션플랜트. 이 기업은 간단하게만 또 코멘트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시장이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2.5% 정도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오션플랜트는 오늘 장중에 7%, 장중에 7% 넘네요. 장중에 8.8%까지 올랐다가 종가 기준 7%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코멘트를 또 하나 드려보자면 SK오션플랜트 뭐 하는 기업입니까? 하부 구조물을 생산해내는 업체죠. 그죠? 그래서 하부 구조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풍력 같은 걸 발전시킬 때 우리가 풍력 타워를 이렇게 딱 짓잖아요. 그 타워를 지탱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력 타워를 지탱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뭐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 이렇게 딱 받쳐주는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아시겠지만 육상 풍력이 아니라 뭘 해요? 해상 풍력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빠르게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해상 풍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할 거예요. 해상 풍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하부 구조물에 대한 이익률도 높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이익률도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빅 찬스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SK 오션 플랜트는 예전에 이제 3강 M&T라는 이제 사명이었죠. 그래서 SK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쪽 업종에서는 상당히 국책까지로 선정될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해상 풍력 그리고 예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많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 그나마 CS윈드, SK 오션 플랜트, 뭐 동국 SNC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SK 오션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요. 컨센보다 한 30%인가 40% 정도 좋게 나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같은 날에도 7% 넘게 오릅니다. 자, 반면에 CS윈드는 컨센에 좀 미달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당히 좋지 못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CS윈드 그죠? 같은 풍력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실적을 좋게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하거나 잘 버티는 면모들을 많이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풍력주를 내가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탑픽주는 일단은 SK 오션플랜트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CS 윈드나 CS 베어링 정도가 거론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적별로 차별화 장세가 많이 진행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인데도 물론 쌉니다. 물론 싸요. 지금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을 물론 이제 뭐 분기별 실적 하나 보고서 판단하시기란 저는 조금 오차 범위가 심하실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 베이스로 가실 때 2차 전지만큼이나 강한 이제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전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브리핑 해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낸 종목들도 있고요. 현재 이제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걸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내에서 이 종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걸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것이 내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재판단하셔야지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 베이스로 접근하라라고 말씀드려도 단기적으로 15% 주가만 빠지더라도 걱정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미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거죠. 저는 풍력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그죠? 손실이면 3년, 5년 들고 가시지만 수익권일 때 3년, 5년 들고 가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다시 한번 재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자료를 내가 한번 봤다. 보고서 내가 재해석했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16,000원 정도부터 이제 주목했었던 종목이에요. 주목했었던 종목이고 제가 공식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구간으로 뭐 이제 적게는 뭐 20%, 많게는 뭐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가온전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였죠? LS그룹,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LS그룹이 지금 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국내 탑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같이 동반 진출해서 수출 시장을 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가온전선 말고 뭐가 있었어요? KT 서브마린도 마찬가지였죠. KT그룹에서 LS전선으로 최대 주주가 오늘 변경되는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었는데 KT 서브마린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도 뭡니까? LS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고공을 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주목했었던 주가는 6,000원대 수준이었죠. 그죠? 6,000원대 수준부터 주목하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보유한 종목 중에서 빠르게 시세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더디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있는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항상 시세를 크게 한번 주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밑바탕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가온전선은 업종 내에서 한 3, 4위 정도 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이렇게 밑에 뭐 10몇 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상반기 실적이 진짜 좋게 나왔어요. PER이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데 PER이 5배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실적, 리밸류에이션을 토대로, 그러니까 리레이팅을 해서 예를 들어 PER을 10배를 주든 15배를 주는 식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인 상황은 여전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곱하기 1을 해서 검토를 좀 하게 된다면 PER은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도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연간 성장을 20%만 한다 하더라도 PER 5배는 매우 매력적인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종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도 이제 실적 발표를 좋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도 이제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네 종목 살펴봤어요. 기가비스, 경동나비엔, 그리고 SK오션플랜트, 가온전선까지 살펴봤는데, 자, 2분기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도 제가 2분기 실적 특징주들 한 3, 4종목 정도를 제가 가볍게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혹은 내가 매매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인지를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응원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